네, 이제 7시가 돼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다 더운데 잘들 보내셨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이게 방송이 별거 아니더라도 이제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유튜브도 오늘 한 2개 정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까지 할 생각이고, 이 카카오 TV 요거는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이 시간대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일요일 저녁 때는 이 전주의 시장이 어땠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당장 내일부터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만큼은 방송이 없더라도 좀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전 세계 주가 상승률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지수 자체는 이제 크게 변함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종목별로는 이제 활발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하겠고, 일본 시장은 계속 올라요. 이게 뭐 33년 만에 최고치라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거의 5%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랑 나스닥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약보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그때만큼은 사실 지수가 크게 오르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이 노예의 날이라고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시장이 크게 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의 깊게 보실 거는 홍콩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홍콩 시장이 전 세계 꼴찌라 그랬죠. 근데 6월부터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트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미국 주식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 섹터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스닥인데요. 자, 금요일 날은 이제 약보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오를 건 없었고, 자, 이 13,000포인트를 뚫고 계속 가죠. 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14,300까지. 물론 뭐 지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위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이 지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방입니다. 어디까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한 4,500까지도 600까지도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열려 있다. 자, 다우존스도 이 박스권 상단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6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 다우가 올라온다는 건 뭐다? 기존의 이 나스닥 위주의 빅테크 위주의 상승에서 이 상승 섹터와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본 시장은 뭐 계속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 시장이 자,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5월 말까지 계속 하락을 했어요. 전 세계 상승률 꼴찌예요. 또 어떻다? 6월부터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아니면은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양책을 좀 내놓으려 그래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실 이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냅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홍콩 시장도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 항생지수는 뭐라 그랬죠? 이 홍콩 시장은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철강이라든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시장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프락시로 보시고
물론 이제 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쩔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홍콩 시장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죠. 상해 지수는 뭐 이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6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뭐가 오르나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테슬라 많이 올랐고요. 여기 안 나왔지만은 엔비디아 10%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요. 그리고 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이크론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마이크론이라든가 애플 뭐 기타 빅테크 주들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다우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뭐다? 기존의 이 빅테크 위주의 나스닥에서 섹터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즉 캐터필러 계속 말씀드렸죠. 건설기계 쪽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캐터필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주식 뭘 보라 그랬죠? 한번 써주실래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자, 캐터필러의 주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는 진성 TC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진성 TC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다 좋습니다. 건설기계 업종들이 실적들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은 눌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자, 미국 시장에서의 GM과 포드도 오릅니다. 자동차주들도 반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국내 자동차주들은 왜 안 좋냐면은, 자, 환율이 1340원 찍고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센티먼트 말고는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주들도 환율 때문에 좀 당분간 좀 조정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이게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폴로 의류업체도 올라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는 갭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받다가 지난주 내내 오릅니다. 지금 뭐예요? 반도체주들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애플은 자, 신고가를 뚫고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신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자,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었죠. 물론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애플은 신고가고, 자, 기존의 빅테크주들은 계속적으로 좋다. 근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캐터필러 6월 내내 오릅니다. 지금 뭐야?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도 계속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폴로 있었죠. 폴로도 6월달 내내 올라요. 우리나라 의류업체들 한번 볼까요? 자, 영원무역 이달 내내 오르죠. 한세실업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FNF는 중국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13만 원은 역사적인 하단이다. 여기에서 크게 물릴 일은 없고, 뭐라 그랬죠?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면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내 주식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국 경제지표 살짝 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고요. 밑에 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거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지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맨 밑에 거 보시면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보다 4.4% 오를 거로 예상을 했고 지난달에 4.2%였는데 3.3%로 급락을 했습니다. 좋은 거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기대치가 3.1% 전월 3.1% 3%까지 많이 빠졌어요. 즉 뭐다? 지난주에 그 FOMC 회의에서 자, 그 파월 의장이 점도표라 그러죠. 이 점도표라는 거는 이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찍어 놓는 건데 올해 2번 올릴 수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거 보면 올릴 수 있겠어요? 물론 한 번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번 올리긴 힘들다. 즉 뭐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라든가 금리 이슈는 조금 잊어도 되겠다. 매크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 위주로 보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거 보시면은 소비자 기대 지수, 뭐 심리 지수 그런 겁니다. 즉 예상치보다 다 좋았어요. 전월치보다도 다 좋고. 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이제 미국 그 분석가들이 올해 시장 계속 안 좋다고 그랬죠. 경기 침체. 근데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침체가 안 온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금리는 거의 다 올렸고 경기 침체는 안 온다. 경기 좋다. 그럼 시장도 크게 빠질 리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 CPI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 CPI라 그러죠. 이 CPI 그냥 CPI 지수고 요 주황색이 근원 CPI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물가가 어때요? 자, 작년 우리 이제 가을에 9월인가요? 9% 이상을 찍고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달 예상되는 이 헤드라인 CPI는 거의 3% 초반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인플레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 한다고 이렇게 겁을 주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번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드리고요. PPI라 그러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거는 더 급하게 빠져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한다.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1%까지 빠졌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도 향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다? 인플레, 금리 이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급하게 빠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제가 장중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S&P 500 기준으로 저점 대비 20%가 오르면은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S&P 500이 저점 대비 20%가 올랐습니다. 즉 강세장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주가는 어땠냐라고 하는 통계치인데요.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이게 상승 확률입니다. 이거는 에버리지 상승률이고요. 에버리지로 어땠어요? 한 달 우리가 이제 20% 오르고 한 달은 약보합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주가가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야?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뒤에는 어떻다? 18%가 추가로 올랐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은 어때요? 92%의 확률로 올랐다. 즉 뭐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수가 얼마만큼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제 하락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들 뭐 나 본전하면 다 팔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날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통계적으로 어땠어요? S&P 500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92%의 확률로
평균적으로 18%가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시장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다? 한 달 동안에는 약보합이었다. 즉 뭐다? 조정받을 때 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이제 쓴 자료인데요. 이 파란색 선이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작년 같은 경우 어땠어요? 이게 1월 1일 주가고요. 자, 12월 28일까지 쭉 빠졌다는 거죠. 밑에 좀 꼬리가 달렸으니까는. 즉 뭐다? 연간의 주가를 나타내는 캔들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10년 이동 평균선이에요. 자, 10년 이동 평균선 이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10년 파란색 선은 크게 안 깨는구나. 깨더라도 연말에는 올려놓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10년 단위로 급락장이 있었습니다. 자, 98년도, 7년도, 8년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IMF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2020년도에는 3월 달에 코로나로 한번 쭉 빠졌었고요. 작년도에는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뭐 0%에서 5%까지 그냥 급속하게 올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다? 이 10년 단위의 하락장에서도 이 10년 이동평균선 근처나 밑에 오면 어떻게 해라? 사면은 무조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급락을 하면 이제 쪼니까 다 던질 건데 이 10년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10년 이동평균선이 2330포인트입니다. 자, 연초에 2200을 살짝 깼었죠. 그때도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10년 단위의 급락장은 거의 10년 단위로 오는데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거 이제 못 본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면은 작년에 터진 거 다 만회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하셔라 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연초 이후에 미국의 섹터 수익률이고요. 요 노란색 선은 요번 달 섹터 수익률입니다. 물론 당연히 연초 대비 테크, 이 빅테크, IT주들이 40% 제일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이 노란색 선들이 어때요? 골고루 지금 퍼지고 있죠. 자, 컨슈머, 소비재도 9.3%가 올랐고요. 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도 거의 9% 올랐고요. 머티리얼, 소재도 9%가 올랐습니다. 즉 뭐다? 미국도 이 극소수, 빅테크 위주의 상승에서 뭐다? 종목수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보유 종목이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눌림목 매매를 한다든가 자기 차례만 기다리면은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US 에쿼티의 펀드 플로우입니다. 자, 지난주에 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즉 뭐다? 연초에 그 분석가들이 하도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주식 비중도 거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없고요. 숏 비율도 엄청 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시장도 이렇게 펀드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앞으로 크게 빠질 룸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채권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주식의 상대 강도예요. 자,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뚫었다. 이건 뭐냐면은 채권 대비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점이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에셋 엘로케이션이 주식이 얼마나 언더웨이트 됐냐. 자,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이 얼마나 적냐. 자, 이걸 보시면은 마이너스 40% 기준 대비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자, 08년, 09년도 이때 금융위기라 그랬죠. 리만 브라더스. 이때 이후로 주식 비중이 제일 적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다 뭐 쇼치고 뭐 지금 보다 앞으로 주식을 살 여지가 계속 많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ADR이라고 이 첫 시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120 이상이면은 과열권. 그 다음에 80 이하면은 과매도권이라 그랬어요.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최근에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ADR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땠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올랐는데 뭐다? 종목수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지금 못 오른 주식도 실적이라든가 수급만 잘 받쳐주면은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주에 그 국내 외국인 순매수 현황 보면요. 자, 계속적으로 1조 이상씩 샀어요. 근데 지난주엔 4천억까지 줄었고, 지난주에는 좀 2,700억까지 줄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종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시가총액 대비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금액으로 나래비를 세우면은 대형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힘든데,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냐. 그래서 공통분모를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요런 것들이 최근에 주도주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됩니다. 물론, 뭐 따라 사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자, 공통분모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루트로닉은 뭐 의료기기죠. 의료기기인데 왜 1등이냐면은 자, 공개 매수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 두더라도 의료기기들이 또 계속 눈에 띄어요. 루트로닉, 휴비츠, 레이 이빨이죠. 레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원바이오젠도 이제 창상 피복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의료기기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덜 오른 의료기기를 뭐라 그랬죠? 지지난주 2주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다. 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올라도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루트로닉을 산 거 보면은 M&A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지난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지만 적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쪽 센 건 뭐 있냐면은 JVM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약국에서 우리가 이 약 그 봉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거고 JVM. 자, 오스테오닉. 이 업체는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정형외과에 쓰이는 그 임플란트 기기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헷갈리죠? 이게 원택, 윈택. 자, 원택도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이걸 사려는 게 아닙니다. 자, 의료기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좋고 있다.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 TLB는 우리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죠. PCB. PCB 중에서도 DDR5에 노출이 큰 업체입니다. 자, TLB 또 뭐 있어요? PCB, 대덕전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은 뭐 있습니까? 이스페타시스. 요런 게 다 뭐냐면은 HBM과 다 HBM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TLB 뭐라 그랬죠? DDR5 관련 기판주. 그 다음에 최근에 모두 돌린다? 대덕전자도 돌립니다. 즉 뭐다 이 꾸러미들이 왜 오르냐면은 다 AI, 엔비디아, HBM, SK하이닉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많이 물려 있어도 뭐다 보유하는 거죠. 왜 오르냐를 아셔야 돼요. 사려는 게 아니라 따라 사려는 게 아니라 왜 오르냐를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뛰는데 좀 생소한 업체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STI, PSK 홀딩스, 코세스,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에 인텍플렉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또 리플로우 장비라고 HBM이랑 또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주가가 어떠냐면요. STI. 자, 기관이 급격하게 사고 있죠. 기관들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팔아제끼니까 지수를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 중소형주를 찾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STI, 그 다음에 프로텍,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우리 PSK 잘 알지만 이 홀딩스는 본업이 자, 후공정 패키지도 하고 리플로우 장비라고 이것도 합니다. 즉 다 HBM이랑 연관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셀. 여기 한 묶음이에요. HBM 관련주. 그 다음에 코세스. 요거 이제 그 솔더블 어태치먼트 장비로.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주에는 요런 것들이 새롭게 HBM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 거의 40%씩 올랐죠. 40%씩. 그러니까 따라 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큐브 엔터 SM 정도만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SM도 최근에 SM과 큐브 엔터가 최근에 돌아섰어요. SM. 자, 큐브 엔터는 여자아이들이죠. 아이들 소속기업인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중국 쪽의 한알령, 중국 쪽 센티먼트 악화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합니다. 즉 뭐다? 그럼 엔터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최근에 빠진 거 뭐예요? YG엔터죠. 그 YG엔터가 이제 바로 오른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왜 빠졌냐면은 G드래곤 계약 불발했다고 이렇게 빠졌는데 자, G드래곤의 이 새로운 레이블은 YG엔터가 30%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 뭐다? 베이비몬스터라든가 또 블랙핑크 재계약도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눌림목에서는 잘 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 실리콘2, 그 다음에 VTGMP.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죠. 토니모리. 이런 업체들은 뭐다? 중소형 화장품주들입니다. 실리콘2는 미국 쪽에 100% 노출된 업체들이에요. 100% 노출된 업체고, 그 다음에 이 VTGMP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존의 라미네이팅 이 제조업체를 물적 분할해서 팔아버리고 뭐다?
100% 화장품 업체로 지금 변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일본 쪽에 지금 매출 상당히 좋아요. 예. 또 큐브 엔터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다고 그랬죠. 자, 요런 식의 중소형 화장품의 랠리는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기관들이 어떤 걸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어떤 섹터들이 셌다, 강했냐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기기라든가 이 전력기기들이 있었겠죠. 건설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진성 TC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직도 종고점까지.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좋고요.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런 건 계속 좋고요. 중소형주 중에도 자, 이런 것들도 다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력기기 업체도 계속 좋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던 LS. 이 LS는 왜 급등이 나왔냐면 아시겠지만은 LNF랑 전고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즉 뭐다? 배터리 소재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2분기 실적 좋다 그래요. LS 일렉트릭이 오르니까 또 LS도 쿠션 맞아서 오르는 거고요.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자, 이런 것들이 세트로 다 전력기기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기회를 줬어요. 실적 발표 나고 재료 노출 그래서 빠졌어요. 근데 뭐다? 자, 월별 데이터가 발표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펀더멘털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면 항상 눌림목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지난주 이제 공매도 비중이 컸던 이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딱 보시면 어때요? 다 좀 내수 쪽입니다. 내수 쪽.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이죠. 이 등락률을 보시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였고요. 근데 플러스였던 것보다 휠라홀딩스는 대주주가 계속 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업무역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그리고 미국도 어떻다? 폴로라든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자 OEM, ODM 업체인데 이 상당히 좋아서 좋습니다. 지금보다 이 공매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내수 업종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돌아서는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기사를 한번 주말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셔야지 내일 또 반영이 되겠죠. 자, 최근에 그 SG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주 뭐가 있었습니까? 뭐 저기 카페에서 또 이제 그 신용 거래로 이제 그게 이제 막히면서 또 무더기 한가가 생겼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신용을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거의 1,500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종목이 2,400개인데 1,500개가 이제 신용 불가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온 기사인데요. 자, K 엔터 7개 기업이 뭉쳐서 나스닥 기업이 상장한다. 즉 뭐냐면은 즉 여러 개 이 중소형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또는 뭐 여기 보시면은 택시 운전사, 승려 추격자 뭐 요런 거 만든 업체들 뭐 요런 식으로 한 7개 7개 이 컨텐츠 제작사들이 서로 이제 합쳐서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몸값이 얼마다? 거의 한 7천억 정도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이 요새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면은 자 우리가 넷플릭스에 납품을 해도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벌수록 더 버는 건 아니죠. 우리 제작비 대비 10에서 20% 정도 마진만 따먹고 우리가 많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큰데 거기서 이제 약간 할인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 뭐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컨텐츠 업체들도 이 쩔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죠. 뉴는 2년 전에 SBS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추천주였는데 자 그때 이 무빙이라는 강풀 원작의 무빙이라는 그 제작비가 500억이 넘는 대작이에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8월 6일인가요? 하여튼 8월 초에 이 디즈니 플러스 개봉이 방영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럼 뭐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겁니다. 차트도 돌아서기 시작했고, 자, 기관도 사기 시작했고,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중국 쪽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아서 어떻다? 이제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죠? 우리 철강 화학주 쩔어 있죠? 이런 것들도 중국이 이 경기 부양을 해서 돌아서면은 또 그쪽도 바닥을 찍고 올라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뭐 이 기사는 뭐 계속 나오죠. 자, D램 가격이 2년 만에 인상이 된다. 즉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반도체 업황도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즉 뭐예요? 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물려 있어. 자꾸 뭐 이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러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고 뭘로 플레이하라? 다른 소부장, 중소형 업체로 이제 탄력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자, 단체 관광이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늘어나긴 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어찌됐든 뭐 지금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뭐 싸울 뿌지라서 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도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LG전자 뭐 맨날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전장사업부가 뭐다? 수주잔고가 100조. 로봇도 LG전자가 잘한다. 어찌됐든 간에 LG전자도 물려있으면은 그냥 두고 탄력적인 놈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상당히 좀 안 좋죠. 사실 뭐 게임주들 안 좋은데 어찌됐든 뭐 기사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 한 몇 주 전에 1위 찍었는데 좀 쉬다가 다시 1등을 했다는 기사가 좀 났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일단 내일은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다면은 요거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자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자, 농심 엄청 오르죠. 네, 엄청 오릅니다. 왜? 밀 가격은 빠지는데 그 시차는 좀 느리게 가격은 또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면주들이 좋았는데 어떻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밀 가격도 이제 빠지는데 국제 밀 가격이 지금 50%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뭐예요? 라면 업체들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다? 내가 농심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팔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반도체가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무제한 유예를 미리 신청을 했다. 뭐 어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은 자, 주말에 어땠어요? 빌 게이츠도 시진핑을 만났고, 자,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에 지금 왔습니다. 즉 미국도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막 죽일 듯이 싸우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물밑으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다? 중국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론에 판매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잘 풀리면은 반도체주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사를 좀 빠르게 봤고요. 다음 주 일정도 좀 빠르게 볼게요. 자, 내일은 미국이 그 노예 해방일로 휴장입니다. 즉 우리는 일단 내일하고 이제 화요일까지는 우리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푸츠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MSCI는 잘 아는데요. 그보다 조금 작은 국제 지수가 있어요. 거기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도 오를 수 있는지를 내가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와 이 베트남 이 순방을 떠났죠. 그래서 프랑스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랑 바로 연결이 된 건 없어요. 하지만은 뭐 혹시나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 CEO입니다. CEO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모 청약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중국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기 부양이라든가 금리 결정이 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겠고요. 이 BH가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올랐는데 과연 이제 코스피 가서도 괜찮을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셌어요.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좀 많죠. 시간 외로도 셌습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SY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테마주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하다못해 다산 네트워크스도 요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테마로 주식을 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1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회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가가 또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써보실래요? 이게 양방향 좀 소통이 돼야지 제가 더 재밌게 하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내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주식이 있으면 이때 오르면 일단 파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매매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 테마주는. 그 다음에 요 오픈롤이라는 공모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한 달에 3번 수출 데이터 발표한다. 10일, 20일, 30일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모든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의료기기, 임플란트, 전력기기, 많은 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주가 움직임이 큽니다. 물론 10일, 20일 요거보다는 30일 날 발표되는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임플란트, 전력기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파월 연설이 있어요. 이틀 동안 파월 연설이 있는데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들이 계속적으로 겁을 주지만은 한 번 이상 금리를 올리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목요일 날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베트남으로 국빈 방문을 합니다. 자,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IT 기업들이 대다수 많이 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시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화권 증시들이 단오절로 휴장을 합니다. 이 중국이랑 대만은 금요일까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금요일 날에는 자, LG 이노텍,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재공시 기한입니다. 즉 물론 확정 또 다음에 확정되면 알려줄 수 있겠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금양도 요 관련 공시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BS에서 드라마 악귀라는 걸 합니다. 이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데 김은희 작가, 물론 지난번에 지리산으로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김은희 작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태리 주연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S랑 컨텐츠리 중앙이 동시에 제작인데 이것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물론 이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죠. 특히 이제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가 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되면은 내가 이 펀드를 새로 남의 걸 받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주식은 그냥 팔아요. 지도는 아니라고 뒤도 안 들어보고 계속 팝니다.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 매도가 거래량에 맞춰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이 더 악화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미디어 광고 쪽이 이 광고 쪽은 1분기 바닥을 다 찍었어요. 하지만은 수급상으로 또는 다른 섹터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리 중앙은 연기금 매도에 언제 끝이는지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SBS 같은 경우는 조만간 방통위원장이 바뀌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좀 바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디어 관련주들은 1분기가 바닥이다. 각도의 문제겠지만은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이 공모주의 가격 제한폭이 변경이 됩니다. 즉 따상이 아니라 거의 400%까지 하루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주 첫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사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4배, 5배까지 오르는데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항공주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항공주의 매크로 변수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 한번 써주실래요? 항공주를 움직이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뭐냐? 2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연료에 연관이 됩니다. 연료. 네, 여러분들이 좀 써주셔야지 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가 나왔어요. 유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답이 나왔네요. 환율입니다. 환율. 왜? 기름을 웨어로 사올 거 아니에요.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항공주는 뭘 보라? 유가랑 언제 좋냐면은 유가가 빠질 때, 환율이 빠질 때 좋은 겁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아시겠지만은 자, 1340원 찍고 127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뭐 크게 지금 뭐 바뀔 건 아니고요. 항공주는 어찌됐든 환율이 이렇게 빠질 때 빠지고 뭐다? 유가가 지금 계속 70% 언더에서 지금 놀고 있죠. 환율과 유가가 빠질 때 좋은 거다. 최근에 주가 우리 LCC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안 좋았냐? 자, 가장 큰 제주항공 볼까요? 자,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빠졌어요? 이때 오르고 이때 왜 올랐어요?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었죠. 여행 수요가 폭발한 것도 있지만은 자, 2분기는 비수기예요. 비수기. 4, 5, 6월 달에 여러분들 뭐 여행 별로 안 가잖아요. 비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3분기는 어때요? 다시 성수기죠. 여름 성수기. 어찌됐든 자, 성수기가 도래했고 환율도 빠지고 유가도 하락 추세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금요일날 리포트가 나왔어요. 무슨 리포트가 나왔냐? 이런 거 항상 제가 유심하게 뭐라 그랬죠. 자,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이 5,500억이 나온다. 깜짝 실적이 나온다. 자, 대한항공의 2분기 컨센서스가 3,500억인데 5,500억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뭐다? 이 대한항공은 이 화물 쪽이 좀 약했는데 그거를 여객 쪽이 커버함으로써 자, 1분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에어도 나왔어요. 진에어도 자, 1분기 때 850억이 나왔죠. 850억이 나왔는데 자, 2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얼마 때 240억인데 320억이 나오는데 사상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주가가 2분기 비수기 때문에 빠져 있었지만은 뭐다? 생각보다 실적도 좋고 유가도 하락 트렌드고 환율도 빠진다. 주가도 어때요? 주가도 딱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LCC 업체들은 다 고만고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진에어. 자, 기관이 4일 연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비슷하죠. 기관들이 금요일 많이 샀고 좀 사고 있고요. 에어부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주항공까지 딱 3일 연속 대규모로 사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지금 뭐다? 항공주는 관심 있게 봐도 되는구나. 왜? 이 매크로 변수도 좋았고 주가도 빠졌는데 실적도 좋다는 거예요. 진에어가 좋으면은 나머지 LCC들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 비슷할 거예요. 진에어. 그렇죠? 제주항공 비슷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티웨이. 티웨이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가 올랐죠. 그 다음에 에어부산.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공격적이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작고 에어부산을 공략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티웨이라든가 제주항공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공주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타이밍이 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트루엔이라는 종목입니다. 트루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주가 빠지는데 어떠냐. 근데 일단은 이 신규 상장주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달 전에는 매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자, 트루엔도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인데 첫날 2만원까지 찍었어요. 첫날 두 답을 세 답을 가는데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밀리는 거죠. 즉 언제까지 보지 마라? 이게 언제 상장했어요? 5월 17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럼 6월 17일 날 어제죠. 어제가 이제 1개월 확약 물량이라고 그러죠. 확약 물량이라든가 구주주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 이틀 전에 팔 수 있다 그랬죠. 즉 목요일부터 팔 수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부터 팔 수 있었는데 이게 물량이 한 5% 돼요. 자, 목요일 날부터 팔 수 있었는데 어때요? 목요일 날 주가가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고요. 내일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 사야 되는 거죠. 즉 내일 빠지던 오르던 이 주식은 저점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네. HAI 카메라 기업 1등이다. AI 분야, AI. 어찌됐든 간에 지능형 CCTV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어떻다? 공공기관에서 확대가 예상이 된다. 현재 보급률이 24%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 즉 어찌됐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어떻다? 한 13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올해 이익이 130억 나면은 비싼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딱 한 달이 됐고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내일 빠져도 올라도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목요일 날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만약에 내일 빠지면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오르면은 안 나오는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랑 비슷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는 한 달 이내는 절대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400%까지 오르면 더 하겠죠. 언제 관심을 가져라? 한 달 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자, 반도체주들 최근에 중성주들 상당히 셉니다. 뭐랑 엮여요? HBM으로 엮여서 상당히 셉니다. 자, TSV는 한미반도체, 레이저 그루빙은 이오테크닉스, 세정 쪽은 제우스. 아까 리플로우 장비들 4개 업체들 말씀드렸고요. 또 PCB, 기판 업체들 또 돌아선다. 마이크로 솔더블, 덕사나이메탈, 이 장비로 코세스, 검사 장비로 인텍플렉스. 자, 이런 것들이 HBM이랑 묶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당장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왜 오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10일이죠. 그때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부산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인가요?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뭐 동영상으로라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게 가지만은 몇 가지 좀 업데이트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산이라든가 이 경남권에 있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아카데미 뭐 그런 광고도 좀 많이 나갔는데, 자, 아카데미는 뭐 종목이 아니라 이론적인 베이스를 쌓고 싶은 분들이 하면 됩니다. 난 뭐 차트도 몰라, PR이 뭔지도 몰라,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럼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싱크 TV 그 유튜브에 한 시간짜리 그냥 맛배기로 지난 코엑스에서 강연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궁금하시다, 어떤 걸 배우느냐 그런 게 궁금하시다고 싶으면은 그 맛배기 강의 1시간짜리를 참고하셔서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한두 명으로는 출발을 안 하겠죠.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 모여야지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나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종목만 해서 수익을 원한다. 수익만 얻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VIP 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문자를 다 찍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다 끄고 그냥 문자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문자대로만 하시면 되고, 시간은 언제만 제가 집중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있어가지고 장 시작 전후 30분 그때만 제가 거의 주문을 많이 냅니다. 즉보다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9시 30분까지 거의 주가가 결정이 돼요. 즉 저는 대부분 9시 이전에 주문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날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장중에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늦어도 9시 30분 전에는 당일 매매를 끝내고요. 또 장중에 또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장중에 웬만하면 하지 말고 언제 해라? 자, 3시 이후에 또는 종가에 하라는 겁니다. 제 매매도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VIP 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문을 거의 뭐 장 시작 전후 30분 이내에만 거의 내고요. 여러분들이 시장 보지 마시고 그냥 문자대로만 하고 일만 하시면 된다. 뭐 나 시장에 관심이 있고 다른 종목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카톡방으로 물어오시면 다 뭐든지 다 제가 Q&A 대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냥 종목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VIP 방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나는 그냥 기초부터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카데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뭐 둘 다 하기 힘들죠. 돈 비싼데.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오늘 유튜브를 2개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카카오 TV로 여러분들과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제가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사실 매주 하고 싶지만은 일요일 저도 뭐 하루 왼종일 또 뭐 매주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건 저도 이제 재미가 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기 뭐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잘 정리하시고요. 이거 토대로 해서 자, 내일 아침부터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